그 강강원 그룹에서 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튀고 싶은데 못 튀니까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네가 이걸 아나 모르나 이제 테스트하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딱 보면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권화자라고 합니다. 영주에 좋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권해드리는 바로 권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영주시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원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에게 영주를 제대로 알고 가게 하기 위하여 관광을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이제 덧붙여 드리는 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던 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나면 영주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관광 오셨다가 해설을 듣고 가게 되면 영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주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직업은요, 처음에는 관광 안내 봉사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정주부로 있다가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게 자원봉사로 나왔었습니다. 시청 민원봉사실에 가서 민원봉사를 시작하다가 보니 이제 다른 봉사하는 일을 자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관광안내봉사원이었어요. 관광안내봉사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한 1, 2년 정도 관광안내봉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때는 문화유산 해설사였어요. 문화유산 해설사를 모집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이런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관광안내봉사원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봉사와 이제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20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면 이제 신청을 해서 영주에서 이제 필요한 인원을 인정받은 인원이 3명이나 5명이 된다 하면 그 인원을 모집하게 되는 거죠. 그 인원으로 추려서 이제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한 2주 정도의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수습을 기간을 거쳐서 선배들이나 시청 직원들이나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시연을 하게 돼요. 그 시연을 마치게 되면 바로 이제 해설사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죠? 처음 나와서 할 때는 가장 이제 두려운 게 관광객 앞에 서서 입 떼는 거였어요. 첫 입 떼는 게 제일 힘든데 관광객 앞에서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 소수서원이 가장 중요 이제 해설 장소였는데 매표실 앞에 앉아서 지식인들이 오면 해설을 못 하고요. 할머니들 오시면 이렇게 할머니 해설해 드릴까요? 해가 구걸 해설을 했습니다. 돈 주나요? 물으면 무료예요 하면은 해설해 달라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관광차, 여행차, 뭐 놀러 오신 분들 이렇게 봐서 좀 부담 안 가시는 분들 앞에서 해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 아주 간단하게 이걸 뗀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와도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앞에 서게 되고 가장 이제 해설하기가 겁이 나는 해설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해설이 뭐냐 하면 타 지역 해설사들 올 때, 박물관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들 올 때가 가장 이제 좀 준비도 많이 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분들은 손동작, 말투, 그 뭐 조사 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따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이게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프레임에 안 걸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역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일어 세 국어를 이제 통역 해설사가 그 활동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해설은요,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사전에 예약해서 그 해설사하고 이제 시간이 맞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체분들도 있으세요. 예, 예전에는 뭐 공항까지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좀 흔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단체분들이 가끔씩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해설 신청자는 2명, 3명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50명, 막 10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뿌듯하고 보람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해설을 듣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사후에 연락을 오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 재방문을 하시면서 연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많으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관광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근무 일수가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봉사 개념으로 하지만 직업이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근무 일수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조금 또 여기 소홀해질 수가 있고요. 해설사 수가 작으면 근무지는 많은데 해설사가 작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할당을 받아야 돼서 조금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 영주 같은 인원은 30명에서 35명 사이가 가장 적당한데 항상 그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번 방송에 나가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올 때였어요. 국토순례단이 왔는데 충북 청문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부석사에 와서 그때 우리가 10시 출근인데 이 학생들이 일찍 와서 해설사를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서수서원을 왔는데 사전 답사까지 와서 예약을 했는데 해설을 못 들 것 같단 말이에요. 서원 설명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달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현장에서 듣는 방법도 있고 사전에 설명을 듣고 가서 보는 방법도 있고 보고 와서 나중에 후에 설명을 듣는 방법도 있는데 그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부석사 설명을 해드릴 테니 들어보겠느냐라고 했더니 정말 좋다고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앞에 서서 부석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박수 소리가 나는데 앞에서 나는 박수 소리보다 뒤에서 나는 박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두 팀이 왔었는데 제가 한 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하는 동안에 제 뒤에 와서 한 팀이 앉아서 설명을 들었던 거예요. 저는 뒤에 학생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때 그 학생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관심이 많고 열성적으로 들었는지 그 학생들한테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서 학생들 너무 자랑스럽다고 칭찬하는 칭찬 글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이후에 매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문고등학교 그러면 기억이 많이 나고 제 해설사 하는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도에 사는 안주봉이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전국에서 사무관 동기들 같이 연수 받던 친구들인데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에서 했는데 일부러 영주 출신도 없지만은 처음으로 혼자 영주에 왔습니다. 영주가 경상도 제일 북부 지방에 있으면서도 선비 문화라든지 특히 저는 또 수능 안 갈아서 소소서원 등 이런 선비촌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하자 선생님께서 문화해설사 선생님께서 상세히 공부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문화유적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부석사는 절이기 때문에 단간지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절이 아니고 서원이죠. 그런데 단간지주가 있어요. 틀렸죠, 제 설명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 해설을 하다 보니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은 철이 봄, 가을, 수학여행철이고 그리고 평일보다가 토일 공휴일을 가족과 하는 시간이 좀 힘들고 그래서 근무를 우리 서로 이제 융통성 있게 바꿔서 하는데 우리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애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해설사 시작할 때도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했어요. 작은 애도 중학교 갈 때쯤 돼서 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손이 어느 정도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출근 시간이 10시다 보니까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고 퇴근 시간이 5시고 이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애들 맞추는 시간 되면 집에 있고 하니까 그 애들한테 큰 지장은 없었고요. 그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해설하러 나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보람이 되나 봐요. 우리 남편이 조금 아팠어 가지고 이 해설을 해야 되나 그만둬야 하나 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하고 엄마라도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뭐 풍족하게 베풀어지지도 못했는데 인성적으로 좀 훌륭하게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설하다 보면 그 강강원 그룹에서 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튀고 싶은데 못 튀니까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질문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리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알아서 이제 전해 드리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질문을 하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질문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딱 보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부각되고 싶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조금 이제 부각시켜줘요. 이제 그 선생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우리가 현장에 있지만 관광객들한테 배우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부각시켜주고 그분에게 말할 기회를 드리면 그분이 설명을 훌륭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면서 그 해설 듣는 것보다가 해설의 만족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이걸 아나 모르나 이제 테스트하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나중에 저게 그 알아서 전해드려도 될까요? 하라거나 혹시 그 이외에 아는 거 있으면 저에게 좀 전해드릴 수 있으세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니까 어려웠던 경험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뭐 영주를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수소원 부석사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무선마을을 많이 이제 찾고 있는데요. 또 가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 무선마을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주는 곳곳이 힐링 장소예요. 그리고 소백산 자락길 같은 경우는 제주 올레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소백산을 한 바퀴 빙 도는 것을 끝자락이라 해서 그 자락을 연결하는 것을 소백산 자락길이라고 하는데 이 자락을 12자락으로 나누어 놨는데 1자락길에 이제 뭐 죽게 구곡길이나 그 달밭길 그리고 3자락길의 중령예길이나 그 부석사에서 내려오는 길 이런 자락길들은 걸어보면 요즘 관광은 보고 가는 것보다 내가 체험하고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건강을 위해서 자락길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역사가 많이 있는 곳 풍기에 가면 1승지가 금계동이에요. 10승지 아시잖아요. 10승지는 우리나라의 전국적에서 사람이 전쟁과 환란을 피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명랑리로 해서 10군데 골랐는 게 바로 10승지예요. 그 10승지 중에 1승지가 영주 풍기에 있는 금계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에 오시면 힐링의 장소로 금계동 쪽으로 꼭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락길 이 구간에 속하는데 자락길도 걸어보시고 금계동에 기도 받아보시고 또 명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어떤 사람이 모여 사냐 하면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면 어디든지 터를 잡는데 이왕이면 좋은 곳에 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땅인 금계동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이북이 고향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명당이다라는 증거죠. 개인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을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본 적이 있는데 부석사 소선 이런 곳을 말고 그 구석구석을 데리고 가보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주를 당일로 오신다라고 하면 일단 하나는 유명한 곳 한번 들리시고
그 외에는 그 주변에 숨어있는 유적지라든가 뭐 마을 같은 데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마을 안에 깊숙이 들어가도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부석은 사과 지역이다 보니까 사과 꽃따기 체험, 사과 따기 체험 이런 그 사과 관련된 데 체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체험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흑석사라든가 뭐 성열사감의 나한점 문살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소수서원 주변에 있으니까 그쪽을 보면서 유적지라든가 작은 볼거리 이런 걸 찾아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거리가 있어요. 간사골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원도심이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그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 지역의 모든 철도를 다 아우르는 영주역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아주 도심이었고 그런데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영주역이 신도시로 옮겨가고 영주군이 영주시가 되면서 시청을 저쪽 멀리로 새로 짓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개발을 하게 하면서 그 7, 80년대 근현대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게 바로 그곳이 관사골을 포함해 가지고 그쪽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싶고 그 시간이 남는데 뭐 볼 거 없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한강 같은 서울의 한강 같은 서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서천 주변이 너무나 좋은 거리예요. 벚꽃나무가 있는 도로가 다 있고 강변으로 걸을 수도 있고 거기 삼판서 고택이나 재민루 그리고 강 건너에 가면 암각화 뭐 이런 이제 마애불까지 해서 보물까지도 있습니다.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책 한번 해보고 그 주변의 문화재를 살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주에 오시면 청국장은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 청국장은 부석태로 만듭니다. 바로 토종콩 부석에서 재배돼서 부석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토종콩으로서 콩의 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석태로 하는 청국장을 드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석태 청국장 만드는 곳이 많이 있어요. 청국장집을 추천한다라고 하면 청국장 띄우는 거를 그 집에서 직접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뒤쪽에 가니까 방에 청국장 띄우는 방이 있던데 큰 솥에다 메주를 써서 농가에 직접 콩을 사서 청국장을 끓이는 집이 있는데 부석사 주차장에 가면 자미가 식당이 있어요. 완전 부석태로 사용하고 맛도 정말 뭐 어느 집 못지않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주에 몇 집 안 되는 부석태 청국장 지정집이에요. 그래서 한 집을 추천하라 그러면 자미가 식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주에서는 여행을 갈 때 돼지고기찜을 꼭 해가지고 많이 가십니다. 가오리찜처럼 돼지고기를 매콤하게 이제 청양초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해서 찜을 하는 곳인데요. 그 아이스박스에 넣어가면 찍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판매하진 않는데 식당 상호를 댄다 그러면 진영 식육점이라고 있는데 그 철도 기관차 사무실 앞에 있는데요. 거기 진영 식육점에 돼지고기 찜이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교통 연결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영주를 관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무선마을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할 때 택시 이용을 많이 권유를 할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데 대중교통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순환 버스를 지금은 28번이라고 해서 토일 공휴일에는 관광지를 도는 이제 소형 버스가 있는데 버스들이 안 다니는 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관광지끼리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안 되는 방법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영주가 당일치기 여행지로 굳혀져 있어요. 우리 해설사들도 교육을 하면 300명씩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300명 묵을 숙소가 없어서 우리는 해설사 교육을 그 영주에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숙박하는 이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숙박업소는 비었어요. 숙박업소의 숙소는 비어 있는데 단체 숙박이 머물러서 이제 뭐 워크숍을 하고 이런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그 관광객들 오시면 어디서 주무셨냐 물어보거든요. 안동 아니면 단양 아니면 뭐 경주 이래요. 그래서 영주에 잤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 관광객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단체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의 모습은 제가 이제 우리 해설사가 70세가 이제 해설사 정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로 정했는데 제가 10년 후에는 70세가 넘어서 아마 해설을 그만두게 될 거예요. 해설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별 차이 없이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그 다른 봉사 일을 하면서 노후라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학, 화학, 지학, 물리 이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일 못하는 과목이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했던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안 했다라는 증거 같아요. 뭐 화학, 수학, 지학 이런 것은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차곡차곡 풀다 보니까 정답이 나오는 그런 과목은 재미있게 했는데 막 역사를 알아야 되고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것은 공부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해야 되니까 게을러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 업무에 들어서게 된 게 학교 다닐 때 너는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이제라도 해라고 얘기를 들어선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다음 생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 다음 생에는 아마 직업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Our scars make us who we are. Now I'm 10 feet tall over my demons. Remind me no one's got me like myself. Yeah, I love me without any help. I'm the best thing to believe in. So I'm bringing out the fire.